그 전에 일요일 날 박수현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공개적으로 애당심을 거론하면서 탈당을 해라. 근데 아니면 비상징계 조치도 할 수 있다라고 했더니 제가 박수현하고 동기니까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문자가 왔더래. 분노를 느낀다고 문자가 왔다는 거예요. 김병기가. 그러니까 저는 그 일요일 날 박수현 대변인의 그 발언에 김병기가 분노라는 표현을 하고 제명의 조치에 대해서 잔인하다고 표현하는 것은 저는 이게 그걸로 끝날 것 같지는 않다라는 막연한 좀 그 불안감이 있어요. 정치인 중에 통화에 핸드폰에 자동 녹음 프로그램 걸어놔가지고 모든 통화를 녹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녹음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음질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안 해보던 사람이 책상 밑에서 이거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많이 해본 거 아닌가 하는 프로의 솜씨가 그런 느껴진다. 생각이. 이제 민주당 흔들고 있는 게 지금 공천 헌금 의혹이잖아요. 일단 강선 의원 하면 저는 항상 떠오르는 게 우리 바로 제 옆에 계시는 우리 효도 형이 경선에서 이제 졌죠. 근데 이제 뭐 제 입장에서는 사실은 또 제 뒤에 오신 분이 잘해야 저는 이제 또 이렇게 뭐 씁쓸해도 그런가 보다 하는데 제 자리에 오시겠다고 했던 분이 처음에 정봉주, 그다음에 김남국, 그다음에 강선우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참 만만하게 보인 거야 지금 여러 사람들이. 거예요. 이게 밉상이 찍힌 거야. 김남국, 강선우 두 분이 저희 지역에 오시면서 아주 일성으로 내세웠던 게 조국한테 금태섭이 사과해야 된다 이거예요. 참 슬픕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때는 이미 금태섭 의원이 조국 사태 때 조국을 때 정면으로 비판했잖아요. 그때 그것도 국회에서 아주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소신을 보여주는 걸로 쭉 했기 때문에 당내에서는 이제 저기는 찍어낸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제일 쉽게 보고 막 들어온 거죠. 개나 소나 들어온 거지. 그 개나 소나 들어오면서 결국 김남국이 어떻게 됐어요? 거기서 밀려서 안산 갔다가 결국 코잉 해가지고 쫓겨나가지고 그 다음 들어온 강선우 겉은 멀쩡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개판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태섭 의원 쫓아낸다고 들어왔던 사람들이 개나 소나 들어온 게 맞은 거예요. 저는 이건 저 명확히 하고 싶어. 명확히 하고 싶어. 뭐 정봉주도 다 마찬가지고. 그 얘기를 제가 예. 아니 우리 금연이 할 수는 없지. 이게 서로 품앗이 하는 거야. 근데 하여튼 품앗이. 좀 이따 내 편 좀 들어줘. 근데 이 사태를 이제 보는 이제 법조인이시니까 글도 페이스북에 쓰셨잖아요. 어떤 이유 공천 헌금 문제보다는 지금 이제 그건 좀 지나갔으니까 지금 이제 어제 이 김병기 의원이 제명됐잖아요. 김병기 제명되는 걸 보면서 저는 민주당이 참 쇼는 잘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말하자면 진짜 이 사안을 좀 찬찬히 보면 제일 궁금한 게 김경이 어떻게 해서 공천받았나. 김병기 의원이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고 녹음까지 했다가 그 다음날 회의에 안 가버려요. 강선우 의원은 가가지고 김경 주라고 그래서 결국 결정이 나는데 여기에 제3자가 들어간 것이냐 아니면 김경 의원이 김병기 의원한테도 로비를 한 것이냐 이게 진짜 핵심 미스터리인데 이거를 공당이라면 민주당에서 진상조사를 해가지고 밝혀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전혀 안 밝히고 처음에 어떤 식으로 군부를 떼냐면 이게 아주 전형적인데 박지원 의원 같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자진 사퇴해라, 탈당해라. 그리고 내 병기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난다고 막 울어요. 그 갑자기 김병기 의원한테 자진 탈당을 권유한 게 굉장히 강경한 입장이 되는 거예요. 지금 거기다가 이제 또 그런 데에도 안 나가니까 징계까지 해버렸는데 징계를 해도 하나도 밝혀진 게 없잖아요. 어떻게 김경이 공천을 받았나. 저는 이게 참 민주당이 그런 건 잘한다고 봅니다. 쇼맨십으로 김병기 덮은 거죠, 그렇지. 지금. 김병기의 그 관련된 의혹들은 일단 뒤로 넘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덮어버린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건 우리 당이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라도. 정말. 그러니까 그런 거라도 배워야 돼요. 그런 것도 배워야 되는 창마석이라도 해야 돼. 왜냐하면 국민들은 그렇게 해서 김병기 잘렸구나 생각을 하면서 대충 넘어갈 수가 있거든. 이게 정서적으로 그렇거든. 근데 우리 당은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고소고발하잖아. 답답한 건데 저는 김병기가 이제 이렇게 해서 신속하게 제명을 당했잖아요. 근데 제명당했을 때 김병기 입장이 뭐예요? 이렇게 잔인할 수 있나? 잔인한 단어를 썼고 그 전에 일요일 날 박수현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공개적으로 애당심을 거론하면서 탈당을 해라. 근데 아니면 비상징계 조치도 할 수 있다라고 했더니 제가 박수현하고 동기니까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문자가 왔더래. 분노를 느낀다고 문자가 왔다는 거예요. 김병기한테. 그러니까 저는 그 일요일 날 박수현 대변인의 그 발언에 김병기가 분노라는 표현을 하고 제명의 조치에 대해서
잔인하다고 표현하는 것은 전 이게 그걸로 끝날 것 같지는 않다라는 막연한 좀 그 불안감이 있어요. 김병기 의원이 저랑 같이 국회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2016 이제 국정원 출신이고 2016년에 문재인 대표 시절에 영입한 거예요. 총선을 앞두고. 그래서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이분이 저보다 나이가 좀 많은데 깍듯이 존댓말 쓰고 매너도 좋고 그래서 국정원 출신인데 사람이 좋으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약간 놀랐던 거는 2017년 이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이 되면서 저쪽은 되게 어려워지고 우리가 막 승승장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좀 있으면 탄핵만 되면 대통령도 되실 그런 상황에서 제 기억에 국회 앞에 무슨 행사가 있었는데 김병기 의원이 그 행사에 가서 단상에 올라가가지고 갑자기 엉뚱하게 저는 문재인 대표 생각만 하면 우리 아버지 생각이 납니다 하면서 울었어요. 그래서 내가 야, 저 대단한 사람이다. 나도 저래야 되는데 나는 왜 문재인 대표를 보면 우리 아버지 생각이 안 날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사실은 이분은 정말 주류로 들어가는 셈이고 그리고 완전 친문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전 민주당 나와서 이제 보도를 보는 건데 비명 행사 공천에서 이제 그걸 또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친문에 갔다가 완전 친명으로 와서 그 손에 피를 묻혀가면서 했는데 나를 이렇게 대접하냐 그 심정이 들겠죠. 예. 아 그러니까 그때 금의원도 올라가서 눈물을 좀 흘리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지식인들은 그게 안 돼. 많이 배워서? 그러니까 뭔가 지금 그 계속 이제 저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뭔가 녹음 파일, 다른 녹음 파일이 있고 뭔가 대통령 관련된 것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거를 까는 식으로 폭로하거나 뭔가 뒤끝을 보이는 게 아니냐라는. 그러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많이 제기를 하니까 민주당 패널들은 그런 거 없다. 라고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는데 패널에 관한 파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패널들은 자신만만하게 할 수 있는데 모르겠어요. 민주당 안에 있는 분들의 지금 드러나지 않지만 속으로 소갈이 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총선 때 완장차고 칼이 든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제일 많이 한 게 비명 행사 시켰던 앞장선 사람. 이게 예비후보자 검증위원장이라는 게 컷오프 선봉장이거든. 그러면 비명으로 잘린 사람들 많잖아요. 이 사람들 잘랐을 때 어떻게 잘랐는지를 자기가 다 알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문제가 됐던 그 탄원서 같은 게 다 올라오면 탄원서가 그때 총선 공천 기간에는 전부 이 김병희한테 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공주후보자 검증위원회로 가게 돼 있으니까 온갖 탄원서를 다 받지 이 사람은.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이 이게 잔인하다, 분노를 느낀다 이런 표현에 이 뒷배경이 되고 있지 않나 해서 김병기 사건을 민주당은 이렇게 읍참마소 형식으로 해서 마무리를 지은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새로운 이막이 열리는 건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정치인 중에 통화에 핸드폰에 자동 녹음 프로그램 걸어놔가지고 모든 통화를 녹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준석. 네, 뭐 전 누군지는 말을 안 하겠지만 하여튼 조심을 하는데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녹음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리고 저도 녹음을 전혀 안 하는데 어떤 경우 하냐면 예를 들어서 동아일보에서 와서 인터뷰를 한다. 그러면 언론사에서도 녹음을 합니다. 그럼 우리 보좌진 녹음을 해요. 공개적으로. 그러면 음질이 좋은데 이번에 보니까 음질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안 해보던 사람이 책상 밑에서 이거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많이 해본 거 아닌가 하는 프로의 솜씨가 그런 느껴진다. 생각이 여기서는 못 하잖아요. 이거 혹시 열어보면 어떻게 전화 오거나. 그러니까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드는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는 이번에 강선우 의원도 그렇고 김병기 의원도 그렇고 이제 지방선거 때가 되면은 선거 때 열풍이 부니까 공천받고 싶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진짜 돈이라도 주고 돈 주고 받으면 얼마나 간단하겠어요. 근데 이제 지역위원장이 사실 상당한 영향력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래야 약간 그럴 필요도 있는 게 당원들이 구의원 후보, 시의원 후보 잘 모르잖아요. 아주 이상한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서 그걸 하게 되는데 거기서 1,000만 원, 2,000만 원 받았다가는 평생 약점 잡히는 거거든요. 영원히 90살 될 때까지 공천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강선 의원이 1억 받았다는 얘기를 했을 때 이게 이 정도로 녹취가 나왔으니까 그런가 보다 했지. 그냥 누가 얘기를 했으면은 설마 그랬겠냐. 이거는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라 판단력의 문제거든요. 강선우 의원이 지금 지금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시점이 국회의원 되고 2년 후예요. 저도 사실은 국회의원 됐을 때 이제 저희 지역에 신기남 전 의원이 계셨고 강선우 의원도 제가 있었고 그러면은 지역 사람들이 양쪽으로 나뉘어서 막 갈등도 있고 도와주거든요. 그러면 2년 후 선거 때가 되면은 내가 그때 도와줘서 당신 국회의원 됐으니까 저 줘야 됩니다. 뭐 온갖 사람들이 다 있어요. 정말 민감한 때인데 거기서 돈 받고 또 김병기 의원도 그런 상황에서 돈을 받았다는 게
나는 도덕성을 떠나서 이 사람들이 국회의원 할 만한 기본적인 판단력이 되는 건가. 맞아요. 예. 정확한 이야기인데 예. 그러니까 아까 그 김병기 의원이 우리 금태섭 의원이 놀란 것처럼 어디 올라가서 갑자기 눈물을 흘리고 문재인 대표를 생각하면 내 아버지 생각 눈물이 난 그렇게 할 정도가 되니까 그렇게 판단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정치를 시작하는 그 자기 어떤 소명의식이라고 할까? 정치를 하는 어떤 책임 윤리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생각하면 그런 짓을 못 할 텐데. 왜냐하면 판단이 뻔하잖아요. 뭐 지역위원장 행복조도 당협위원장 하고 있으니까 알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 걸어가지고 꼬투리 잡히면요. 그냥 끝까지 가는 겁니다. 시의원, 구의원 하겠다는 사람들이 특히나 이제 오늘 이번처럼 지방선거 앞두고는요. 뭐 하나라도 걸어서 약점을 잡으려고 엄청 노력을 하기 때문에 모든 걸 투명하게 해야 돼. 맞아요. 그리고 모든 걸 다 보는 데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 하나 걸리면 선관위 투서하고 경찰에 투서하고 당에 투서하고 언론에 투서하고 말도 못해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판단을 기본적으로 하면 사실 강선우, 김병기 사건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버젓이 지금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판단력의 부재로 정치를 해서는 안 되는 인간들이 민주당에 어느 순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친문,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이후에 이른바 그 패권 다툼을 하면서 자기 편이면 무조건 공천을 준다거나 이 문화가 정착이 되면서 이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정치력, 덕성, 인성, 사람됨을 보지 않고 그냥 꽂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놈들이 들어오는 거야. 정청래 대표가 지난번 저 강선우 의원이 장관 후보자 됐을 때 당대표로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비를 같이 맞아준다. 비가 오면 그게 정말로 안 좋은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자기 어떤 권리가 아니라 의무예요. 당대표로서 장관 후보자를 어떻게 하느냐, 또 어떤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느냐 하는 건데 정말 보자진 갑질이면은 정말 진짜 인성이 의심스러운 건데 그런 경우에도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마비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지켜주겠지. 그리고 돈 좀 받아도. 사실은 이 과거에는 어떤 관행이 있냐면 이제 지역에서 하다 보면 행사도 하고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원에 계신 분들은 또 돈도 없으니까 십시일반 합시다. 이런 게 있는데 그것도 국회의원 때 그런 거 하면은 분명히 내가 그동안 여기 갔다 바친 게 얼마인데 나 왜 공천 안 주냐. 이렇게 되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절대 해서 안 되는데 민주당에서는 지금까지 정말로 문제가 되는 것까지 다 비를 맞아주다 보니까 지금 저는 김병기 의원이 잔인하다 그러는 게 이해가 가는 게 아니 그동안 왜 계속 비를 맞아주다가 왜 나만 안 맞아줘? 아 그렇구나. 근데 저는 이 사건에서 궁금한 게 이제 그 형님이 어쨌든 이제 검사 출신이시니까 김병기 의원은 공천 헌금 이제 묵인 의혹과 관련해서 이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이제 고발을 당했거든요. 예. 이게 성립이 되나요? 이 녹취가 어떻게 나왔는지가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변호사인 보좌진들한테 한번 들어보고 좀 검토를 해달라는 건데 이 김병기 의원 쪽에서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단순히 들었다고 이 공관위 간사가 가가지고 이거를 카트를 시키고 보고를 할 의무가 있는지는 그걸 안 하면 처벌되는지는 좀 다른 문제인데 문제는 어쨌든 지금 경찰 수사가 너무너무 이상합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집권 세력 측의 눈치를 본다거나 혹은 집권 세력 쪽에서 압력을 행사를 하려면 이 수사나 검찰 업무나 특검 업무, 경찰 업무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 하거든요. 저도 그런 경우에 처해 본 적이 있는데 위에서는 정치적인 압력이 내려오고 또 밑에서 사건은 있고 그러면 중간에서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어느 정도 자기 방어도 해둡니다. 근데 지금 이 경찰은 김경시 의원이 출국 금지를 안 해가지고 그건 그냥 하면 되는데 뻔히 나갔또 그리고 저 압수수색을 해도 사실 지금 나올 게 없는데 일단 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혹시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이건 추측이고 근거는 없는 거지만 수사에 대해서 정말 아는 게 없는 사람이 지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이상하거든요. 근데 그게 만약에 어떤 구린 구석이 있거나 김경시 의원이 결국 공천을 받은데 어떤 작용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라면 김병기 의원도 공범이 될 수가 있죠. 누가 봐도 이건 시간을 벌어주거나 아니면 꼬리 자르기 하거나 아니면 봐주기 수사라는 생각이 다 드는데 이것만 지켜보고 있어가지고 언제 하겠어요. 어떻게 지금 강선우는 소환도 안 하고 있잖아요. 1억 줬다는 게 너무 명백한 물증이 있는 건데 이런 식의 상황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단순히 강선우, 김병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김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단수 공천 받았던 이 하룻밤 사이에 뭐가 흑막이 큰 게 있는 게 아니야? 이런 이제 의심이 들 수밖에 없고 2024년에 김병기가 돈을 받았다는 탄원서가 갔는데도 그냥
유야무야 쓰레기통에 그게 탄원서가 던져진 이유도 당시 민주당 대표는 이재명이었고 김현지 실장이 그 과정이 있었고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뭔가 큰 힘이 있기 때문에 눈치 보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들거든. 그러니까 이건 특검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오늘 또 그 얘기가 좀 저희 프로에서 나왔는데 국민의힘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니까 이재명 수사 대상에 넣는데 그럼 절대 안 받아주다는 사실. 우리 다 여당 해봤지만 그 대통령 안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실제로 진상이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 전혀 몰랐고 근데 이제 다른 의원이나 다른 사람이 개입돼 있어도 지금 여권에서는 그건 막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휴먼 에러가 아니라 시스템 에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사실은 이게 휴먼 에러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공천 헌금이라는 건 엄청난 일인데 그게 지금 2군데서 나온 거잖아요. 서울에서 지방도 아니고. 근데 만약에 한 명 더 나오면 진짜 이거는 뒤집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대표 시절에 직접 관여한 게 아니고 다른 정치인이더라도 막아야 되니까 사실은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무조건 수사범위 상관없이 특검을 좀 밀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뭐가 있으면 나와요. 뭐가 나오면? 네, 왜냐면 그리고 지금은 저버러 수사하라고 하면 너무 편한 게 아니 그렇게 울며 불며 나 좀 살려달라 그랬는데 김병기 의원은 왜 다음 날 안 갔고 당신은 어떻게 해서 거기 가서 그리고 김경 의원이 강선우 의원만 알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그날 어떤 일이 벌어진 것만 세 분 앉혀놓고 대질 조사만 하면 저는 이게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만 뭐가 더 나오면 무너지는 거거든요. 나중에 특검으로 추천을. 아니 딱 좋아. 금태섭 특검. 저는 좋아. 그 같은 지역구라서 안 되고 한동훈 단계로 자르지 말고 한동훈 시키세요. 한동훈 특검. 한동훈 특검 얼마나 좋아. 아니 법조인 마인드 빼라고 그러는데 특검까지 시키면 안 되지. 제가 봐서는 법조인 그냥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